그날 우리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한 공동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웃었고 여자친구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5년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시작된 연애였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같이 밤새 이야기하고 졸업 후에는 같은 도시에서 취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가족도 알게 됐고 명절이면 번갈아 집에 갔습니다. 누가 봐도 결혼할 커플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노을이 지는 시간에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응이라고 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 스튜디오 선택, 예식장 날짜. 우리는 의견을 맞추려고 했지만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원래 힘든 거라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지만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모으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 부모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출 알아봐라.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5년의 결과물이니까요.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고 신용대출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전세 대출, 결혼 비용, 신혼여행까지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날 은행에서 우리는 서로의 통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제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5천만 원. 5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회식 안 가고 점심싸 들고 다니고 친구들 만남도 줄이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통장을 보여줬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800만 원. 5년 연애하는 동안 그녀의 저축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월급이 적었고 여자들은 화장품이나 옷에 돈이 더 들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무거운 게 생겼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식장 3천만 원, 스튜디오와 드레스 500만 원, 신혼여행 스박만 원, 혼수와 예물 2천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원. 숫자는 점점 커졌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주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식당에 앉아서 인사를 나눴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려고요. 대출 받아서. 그녀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세는 불안하지 않아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은데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뭘 원하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집은 뭘 해준다는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 쪽에서 얼마를 보태겠다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피곤해. 내일 하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이생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결혼 준비가 이런 거라면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최소한 반전세는 돼야 한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반전세라면 보증금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미 한 개까지 대출을 알아본 상태였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쪽에서도 조금 보태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 없는 거 알잖아. 오빠 결혼할 테엄. 때 많이 써서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작년에 결혼했고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전화하면 돈 이야기, 만나면 부모님 이야기, 예전처럼 웃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취해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나 없이는 못 살아? 아니면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왜 이래? 5년이 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5년이 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5년이나 사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사랑 대신 계산을 하게 됐을까? 다음 날, 속취 속에서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결혼 준비, 힘들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상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로맨스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현실. 저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대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카페로 가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바로 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매일 싸우고, 매일 돈 이야기하고, 이거 결혼이면 난 무서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걸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녀가 고개를 제쳐 저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현실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5년의 연애가 하나의 통장을 보면서 끝났습니다.
극적인 싸움도 없었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무리해서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대출에 쫓기고 부모님 사이에 끼어서 더 큰 불행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닙니다. 5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전에 멈췄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현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본 통장 하나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